경기 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수년째 요구하고 있는 미군 기지 반환이 올해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들은 미군 기지 반환 지연으로 수조 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렵게 기지를 반환받는다고 할지라도 개발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그동안 관주도의 개발 방식에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는데요. 이 때문에 개발 계획을 세울 때부터 주민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급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이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포천시의 경우 최대 287만 원이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지자체별로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경기도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양로시설인 나눔의 집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다수의 불법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경기 북부 지자체들이 수년째 요구하고 있는 미군 기지 반환. 올해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지 반환이 미뤄지면서 지자체들이 세운 개발 계획도 물 건너가는 분위기인데요. 정부 차원의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미군이 주둔했던 의정부 캠프 잭슨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금싸라기 땅에 있습니다. 지난해 병력이 모두 빠져나가 공터가 됐지만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공들여 만든 기지 개발 계획은 수년째 서랍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더구나 이 기지에서 기준치 이상의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자체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캠프 스탠리를 조속히 반환하라! 의정부에서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인 미군 기지는 모두 두 곳. 기지 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지만 올해도 빈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의정부는 여기는 지금 환경조사 중이라 반환 대상에 들어가질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반환 절차 중인데 일단 환경조사가 끝나야죠. 의정부시는 미군 기지 반환 지원으로 개발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약 10조 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합니다. 미군이 우리 기능 끝났습니다. 그리고 평택으로 모두 이사를 가고 그냥 문만 잠궈놨는데 우린 쓴다 그러는데 왜 이거를 빨리 반환 안 하느냐. 기지 반환 문제의 핵심은 환경 정화 비용을 누가 낼 것이냐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정화 비용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진다면 기지 반환은 앞으로도 안개 속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기지가 폐쇄된 지 8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동두천 캠프 호비. 환경 정화 전에 기지를 돌려받았습니다. 정부는 우리 비용으로 기지를 정화하고 나중에 미국과 정화 비용을 분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선 반환, 후 정화의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이것을 일단 방안을 받고 거기에 치유 비용은 차후에 국방비, 방위비 협정 시 서로 가감을 하면 좋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군 기지가 있는 경기 북부. 이 지역 지자체들은 기지 반환 없이는 발전도 없다며 정부가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또 하나의 미군 기지 관련 이슈, 반환받은 기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관주도의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크고 작은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죠. 그래서 시민들의 뜻을 반영한 개발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의 주민 참여 조례를 청구한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의정부 평화포럼인데요. 주민조례 청구인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재현 대표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의정부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군 기지 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 뭐라고 보고 계신가요? 일단 규모가 큰 미군기지 개발 때문에 개발 비용이 없다는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시에서는 이것을 민간에 의존한 개발 방식에만 그동안 고민이 치우쳐져 있었다고 보고 이 같은 진단으로 인해서 최근에 드러난 개발 계획이
난개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예. 거기에 더해서 지난 10년 동안의 미군 기지 공여지 개발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시민들이 이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보니까 그야말로 깜깜이 개발이 이루어져서 이것이 과연 시민들의 뜻에 따라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네, 난개발과 깜깜이 개발이 우려된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바람직한 미군 기지 개발 방향은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신가요? 일단 미군 공여지는 지난 60여 년 동안 의정부 시민들의 많은 희생을 이제 감내해서 지금까지 왔었던 그런 터전인 만큼 이것이 지금에 와서는 의정부 시민들의 이익에 따라, 다시 말해서 공익에 따라 개발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것을 민간 의존에 개발한다면 공익적 가치를 제대로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가가 이 공여지 개발과 관련해서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또 범시민적인 운동으로 이것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이 같은 방향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것이 빠른 시일 안에 진행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공익적 가치에 맞게 모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데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미래지향적이고 평화적으로, 그리고 의정부라고 하는 도시의 발전 전망에 부응하는 개발의 방향이 무엇인지 조금 더 담론을 고민들을 숙성시키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처럼 민간 업자들이 서둘러서 개발을 계획하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공론화시키지 않은 채 서둘러 개발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이후에 여러 가지 후과가 따르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해 말에 서명부를 전달하면서 조례 제정을 추진했는데 지금 5달째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건 전국적으로도 주민참여조례 과정에서 유례가 없는 대단히 기형적이고 비상식적인 상황이라고 보고요. 주민참여조례라고 하는 제도가 생긴 취지 자체가 주민들의 의사가 조례에 잘 반영될 수 있게 하는 데서 민주주의에 성숙된 어떤 그런 형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이제 관료적인 행정 절차에 발목이 잡혀서 반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지체된다는 것은 이런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이유라고 보기 어렵고, 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제때 처리될 수 있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지금까지 미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응해오고 또 시민들에게 뜻을 묻지 않았던 의정부시의 모습과 매우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돼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네, 만약에 의정부시에서 조례 제정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어떤 대응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는 많은 시민들께서도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의정부시가 추진해왔었던 그런 계획들에 대한 일단의 신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다려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최근 여러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도 하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타 지자체들의 조기 반환 상황들을 시민들이 지켜보시면서 의정부시의 미군 공여지 개발이 대단히 좀 불성실하고 무책임하다 내지는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들 평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시민들의 뜻을 물어서 미군 기지를 잘 개발하자 정도에 그쳤었다면 앞으로 그러한 시민들의 뜻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의정부시의 처사가 좀 공개적으로 드러난다면 시민들이 여기에서 가만히 계실 수는 없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또 우리가 60년 동안 희생해오고 또 그렇게 기다려왔었던 공여지가 난개발로 이어져서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미래 세대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 문제에 함께 공감해 주시고 또 목소리를 높여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현 대표였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양로 시설인 나눔의 집에 대한 감사를 통해 다수의 불법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실시된 감사에서 나눔의 집은 13건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나눔의 집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 공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출근 내역에 존재하지 않는 직원에게 5,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으며 대표이사가 지급해야 할 건강보험료 735만 원을 후원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SNS를 통해 나눔의 집이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노력한 것은 인정하지만 법과 원칙은 지켜야 한다며 나눔의 집 개선과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급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이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죠. 특히 포천시의 경우에는 최대 287만 원이 지원되는 등 경기도가 광역단체 중에서는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 건지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민 한 사람이 받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로부터 10만 원, 각 지자체로부터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을 받습니다. 포천시민은 지자체 40만 원과 경기도 10만 원 등 50만 원으로 돈에서 가장 많은 재난기본소득을 받습니다. 연천구는 30만 원, 동두천시는 25만 원이 지급되고 양주시 등 12개 지자체는 20만 원, 의정부시 등 9개 지자체는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포천 시민은 200만 원, 의정부 시민은 6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자체 재난기본소득과는 별도로 정부로부터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분담되는데 정부는 지방비 20%를 지자체 재난기본소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이미 지급받은 경기도민은 100만 원 가운데 국비 80% 부분인 80만 원만 지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방비 매칭 부분은 소득 하위 70%에게만 적용하고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는 100% 국비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오히려 소득 상위 30%는 정부 재난지원금을 100만 원 모두 받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결국 경기도는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재난지원금을 다시 설계해 의정부시 등 25개 시군은 4인 가구 기준 87만 1,000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성남시 등 4개 지자체는 지방비 매칭분을 50% 추가 부담하기로 해 4인 가구 기준 93만 5천 원을 지급합니다. 또 100% 추가 부담하기로 한 부천시와 고양시 주민은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 전액을 받게 됐습니다. 이처럼 재난기본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자체별로 또 가구 인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4인 가구 이상은 147만 원부터 287만 원, 3인 가구는 114만 원에서 219만 원, 2인 가구는 82만 원부터 152만 원, 1인 가구는 49만 원에서 84만 원 등 다양하게 지급됩니다. 특히 포천시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재난기본소득 200만 원과 정부 재난지원금 87만 원을 합쳐 287만 원을 받아 전국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내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550만 가구로 전국 가구의 25.3%를 차지합니다. 사용 기한은 8월 말까지며 사용되지 않은 지원금은 모두 기부 처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